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망자가 나왔던 이 포항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상 관련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빠져나가는 그 포항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포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생존자가 어디 계세요? 지하평면도인데 입구에 딱 계신 분 두 분. 네. 여기 입구에 두 분. 이제는 거의 다 수색을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 아이고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 있네. 앉았어. 앉았어. 전체가 이재민이구나. 일단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뭐 정부에서 의당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또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이제 침수에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재난에 대한 지원 문제는 거의 과거와 변화가 없을 정도라서 좀 근본적인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이 막 한참에 쏙 쏟아지는데 정신없이 쏙 쏟아졌고 제 차도 요 사놨는데 그래 뺏으면 싶었는데 그래 못 나가겠더라고. 물 뿜는 속도가 아주 빨랐어. 그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서 있다가 앞에 차가 못 빠지니까 물살에 뒤로 막 밀려가더라고. 순간 찰나에 10분 정도 시간이 안 되다가 대통령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네, 태풍 흰난도가 핥히고 간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결국 두 분이 이제 숨졌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밤잠을 못 이뤘다 이런 표현도 좀 하셨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다른 당내 현안이라든지 다른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이 포항 관련된 얘기만 좀 받으셨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현장을 찾아온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이 사고 이후에 저희가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는 게 조금 적절해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희 좀 질문할 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생행보를 계속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민생행보를 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 재난 사고 수습 현장에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그렇게 바짝 또 올라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표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재난 사고 수습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이제 조금 며칠 뒤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인사였잖아요. 그 예. 인사 얘기에는 독선, 독주, 그리고 가다 보니까 무능 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사적 인연에 의한 뭐 비서실, 비서진, 뭐 포진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구나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바꿔 나가는구나라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지지율이 아이고 바뀌겠어요? 아까 민생 현장 챙기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밤 새우고 이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 무한 기대 예. 이런 거의 연장이긴 한데 저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하는 거 100번 즉각 선포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이재민 쪽인 것 같은데 만났을 때 침수에 200만 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예산에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도 피해 규모가 산정이 돼서 그때서야 예비비가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규모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비비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쓰는 거니까. 예. 그런 데서 민첩함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마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르구나. 예. 이런 체감 뭔가 이 민심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더 근본적인 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데서 뭔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이런 거 민생 챙긴다고 지지율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실 이제 좀 개편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지명을 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뭐 순서 관계없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좀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뭐랄까 동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추석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 아니냐, 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모습은 있어요. 예, 예. 이를테면 인적 개편, 청와대 뭐 인적 개편이라든지 또 민생 행보, 예. 뭐 이를테면 뭐 일정의 보안 유출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또 뭐 부산 뭐 예. 신항 방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TK, PK 전통적인 지역도 방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부정평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이건 왜 그러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쇄신 요구를 정면으로 지금 지금 못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 쇄신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실무진 50명 교체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쇄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소위 이른바 인사 문제라든지 뭐 저기 정면으로 문제를 다뤄서 그동안 인사 문제, 뭐 검찰 라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예.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 쇄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방향이 뭐다. 근데 수석급들은 그냥 놔둔 채로 실무진 교체한다. 어떤 제가 볼 때 쇄신 의미를 보이기 어렵다는 측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재난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본연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난 그 소위 이른바 지난달에 그 수해 피해, 역대급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는 재택 지시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본연의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뭐 철회하면서 밤새 잠 못 이뤘다 이런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 국민적 공감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세 분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는 뭐 저 대개 가갖고 왜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또 비난하더니 요번에 또 밤샜다고 비난을 하고. 밤샜다고 비난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윤 대통령 스타일이 깜짝쇼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오래 있던 분들은 무슨 좀 그 깜빡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뭔가 반등의 그런 것들 모멘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예. 대통령 그 깜짝쇼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좀 묵직하게 꾸준히 가면은 본인의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시간이 올 것이다. 좀 이런 뚝심형이기 때문에 지금 저 지지율이 좀 이렇게 횡보하고 하는 것들은요. 조금 지금 요 짧은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연아 의원.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거의 뭐 1,380원 예. 지금 그걸 또 넘어서고 있고요.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참 떨어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반등하기는 굉장히 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도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정부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건건이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아까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손발이 좀 맞아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다 발목이 잡히고 또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 내부 안에서 지금 강대강 대치하고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소환통보 받으면서 여야 간에는 협치는 고사하고 더 강대강으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금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뭔가 조금 녹일 수 있는 진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내용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강대강 국면도 결국 피해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입는다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죠. 지금 국회 구성상 야당의 협조 없이 지금 우리가 뭐 법을 한 개라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 집권 여당의 이제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고요. 예. 최 저는 의원께서는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를 보는 네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먼저 50%가 유지되고 무너지느냐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너졌을 때는 그다음에 대통령 때 선거 때 득표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게 48%입니다. 그다음에 보는 게 40%대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30%대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네 가지 변곡점이 사실 취임 2달 만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기라는 걸 다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지금 대안과 여러 가지 그 쇄신책들 내놓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구 경기에서도 득점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점은 쉽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가 전열 정부에서 득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저는 이제 이게 변수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사실 상승폭을 끌어들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문제는 이재명 추석 이후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이 저렇게 온 당력을 동원해서 로펌처럼 저지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줬던 48%도 다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저는 강대강 대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은 될지언정 강대강 대치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상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조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출발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전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분석합니다. 아까 신주 의원님께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주초에 발표된 이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정평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물론 큰 숫자 소폭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TK 지역의 9.4%, 70대 이상에서 5.9%, 보수층에서 5.4%가 부정평가의 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수렁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모든 언론이나 우리가 국정운영 평가하는 사람 얘기합니다만 결국 윤핵관 문제, 이준석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정면으로 쇄신의 방향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아까 48% 대선 득표율인데 왜 지금 30%대 초반이냐. 그거는 현상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핵심이 당내 이 내분 상황 이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그 48%의 사람들 아까 뭐 대구 경북 지역 이런 분들은요 이준석 사태 빨리 정리하라 그겁니다. 그게 정리되면 지지율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하면 아까 예비비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미 했네요. 500억 맞습니다. 의결을 했고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죠. 긴급 지원 또 구호에 쓰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달라지는 모습일 수 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2012년에 태풍 불었을 때 하고 이제 개략적으로 책정을 해서 바로 예비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즉각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실감을 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맞서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혜경 씨가 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이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제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런 출석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 촬영이나 이제 카메라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자, 이 문제도 좀 있고 김건희 여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맞선 맞불카드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 조치도 좀 있고요. 자, 이게 좀 강대강 국면인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 또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 조치를 왜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그동안 저희들 쭉 다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할 만한 빌미를 지금의 여당이 또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블랙 코미디다. 블랙 코미디. 네, 블랙 코미디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10년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죠? 2020년 4월에 지금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이었던가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부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신은 빠져라 하고 예. 수사 지휘란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친정권 검사장이라고 얘기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이루어졌고요. 추미애가 박범계로 바뀌고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에서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종수로 바뀌고 거기서 다 했어요. 거기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2년 6개월을 털었어요. 털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기소를 했습니다. 왜 못했죠? 왜 그러면 김건희 당시 여사 기소 소환조차 못했잖아요. 왜 못했나요? 이게 봐주기 수사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갖고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그건데 그게 봐주기 수사니까 그때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쉬운 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는 수적인 그건 됩니다. 그러나 사회권은 이제 쥐고 있어요. 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특검법안이 통과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어차피 안 돼요. 안 될 거는 민주당도 알아요. 그냥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특검법 발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문제까지 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윤경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 불응은 뭐 추석 밥상에 그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뭐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이거 정말 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예우인지 뭔지 모르지만 검찰이 그런 거 저울질 안 할 수 없죠. 그걸 뭐 저울질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이지만 그런 점에서 서면 조사로도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려 했다. 근데 또 그걸 공개해버린 건 정작 이재명 대표 쪽이었어요. 예. 검찰이 아니고. 이 김혜경 씨처럼 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뭐 가는 모습이 별로 기자들 카메라든 또는 기자들 시선에 잡히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게 이제 양쪽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힘겨루기 아니었느냐 이런 예. 오해를 이제 줬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은 신재호 전 의원께서 이미 설명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데 왜 특검 얘기를 하겠느냐? 검찰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신 전 의원 말씀처럼 검찰이 그렇게 계속 해왔으면 그 당시에 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불기소라고 결론을 아예 내버리지 않았을까? 예. 그 대목은 당시에 지휘부든 아니면 수사를 담당했던 쪽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건 설명과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허위 경력이나 또는 뭐 논문 이런 거는 예.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서 정말 기회를 박탈했다면 그렇다면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적당한 공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이 주가 조작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는 점이 있다면 이건 누가 됐든 간에 정치적인 저울질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정말 나쁜 놈들 잡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죠. 해서 혐의가 없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러나 권오수를 비롯한 주범들은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이 왜 마무리를 안 하나요? 예. 그 마무리를 하라는 압박이 바로 특검법,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렇게 의혹, 혐의 뭐 이런 불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논문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윤경호 의원께서? 그거는 이제 뭐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 논문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는 그리고 정말로 박사학위라는 영광스러운 영어로 얘기해서 아너러블한 그런 학위를 위한 논문이라면 그건 본인 그다음에 지도교수, 학교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 사실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문제다. 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본인의 지위가 조금 더 뭐 상승하는 뭐 수단으로 썼다? 뭐 그런 사례들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인적 쇄신 얘기도 하셨고 당내 내용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도 분명히 지지율에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야당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특검도 그 일환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특검에 적시한 게 아마 5가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말고 이제 그 의혹이라고 규정한 예. 것이 5가지인 게 처음에 나머지 세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그 쭉 나왔던 얘기들인데 5가지 중에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하고 그다음에 사적 채용 의혹을 또 넣었어요. 민주당 규명해야 될 5가지 중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의혹은 사실은 지금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만 있을 뿐이지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이것을 민주당이 규명해야 하고 반드시 뭐 이걸 그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할 의혹이라고 여기느냐. 정치 공세죠.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 사적 채용 그런 의혹 프레이밍을 설정한 데다가 김 여사를 넣음으로써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셈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규명돼야 할 건 규명돼야 하고 검찰 수사하면 될 일이고 이것이 굳이 특검까지 가야 할 일인가. 과연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수사가 등치의 그런 가격, 그런 건이 되는 건가? 이런 사실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건 정말 정치적인 의도고 정략적 의도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을 정치적인 이득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공세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모아서 이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특검, 이 추진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게 특검까지 갈 만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이라는 게 어떤 정치인이든 다 자기 가족은 약한 고리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뭔가 문제 제기 못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향해서 본인들이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예. 저는 자기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추석상 앞두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방탄에서 지금 뭐 정치적 방탄을 여러 가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두 개 갖고 있는 총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니 강대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민생을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결연하지 않고 민생으로 옮겨 살 수 있을까? 저는 끝날까지 이것에서부터 예.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다고.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왜 특검을 자꾸 패널 얘기하시는 구성에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패널 구성의 공정성이 문제가 이 있습니다. 형사 사법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이잖아요. 예.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이를테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란 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야당의 입장이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특검을 제기하느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특검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될 리도 만무한 것이고요. 자, 그러나 최근에 9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단 소환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불러온 측면이 있다. 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미 새로운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요인이 커졌다라는 판단을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이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당장 통과돼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특검 추진을 통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자체 여론조사 해본 결과로는 거의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에요. 물론 당 조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국민 여론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곧 여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있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이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기남 교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김남국, 뭐 최강욱, 이수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는 건 알겠어요. 때리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존재감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대로 때려야죠. 때리려면. 다 실패한 거예요, 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적 어떤 그 뭐랄까 그 정서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냅두지 그러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수진 의원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지만 제가 들어도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요. 말투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지만 말투 자체를 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저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답변 태도가 이수진 저 의원의 질의 취지가 뭐냐면요. AI 이른바 기반 불법 촬영물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입해놓고 거기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1명 또는 2명 이렇게 불과한데 이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뭐냐면요. 아니 그건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검찰은요. 우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두 제가 분 정도 한마디 짧게.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태도가 문제라는데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말투 갖고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철험의 소속이죠. 그리고 그 검수완박에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그때 안건조정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래갖고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죠. 6대 범죄 안에 저런 N번방 성범죄 관련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검찰은 저 성범죄 직접 손대지 말라 해놓고 왜 저거 그 제대로 안 하냐고 좀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좀 창피한 줄 알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와서 질문했어요. 전 말투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려면 검수완박은 뭐 하랬대요? 검수완박은 검수완박대로 해놓고 자기들이 검찰로부터 성범죄 하지 말라고 조정해놓고 왜 그거 안 하냐고 지금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초만. 예,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 말투가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은 저는 저거 바꿔야죠. 그리고 지금 정기남 교수님께서 그럴싸하게 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해석해 주시니까 알겠지 저 말 듣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하고 답변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저런 식이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